선택받은 자여, 8월 26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결과를 짊어져 온 곳에서 고대의 저주가 깨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 대한 지시는 분명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저주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패턴, 반복되는 실망 같은 지점에서 항상 닫히는 문 혹은 희망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되돌아오는 무거움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당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다가올 때 당신의 어깨는 긴장합니다. 당신의 손은 신뢰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상상할 때 당신의 숨은 얕아집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은 과거가 당신에게 도달하기 전에 모든 약속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은 하나의 날짜가 하늘의 달력을 통제한다는 보장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순종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을 인식하도록 부르는 표지입니다. 만약 한 계절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었다면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황 대신 믿음으로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제 상단의 댓글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를 압박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일은 이미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배우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과거가 결코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서술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는 사적인 비용을 압니다. 그것은 알람 전에 깨어나자마자 실패했던 것을 즉시 기억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당신이 감시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잡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물이 당신의 손을 적실 때 익숙한 거리가 오래된 대화를 되살려주는 차 안에서 그리고 밤에 방이 충분히 조용해져 모든 미완성의 질문이 말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주위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는 항상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지혜로 자신을 위장하고 당신은 단지 현실적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과 숨 쉴 수 있게 결코 허용하지 않는 현실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포로가 됩니다. 그 고대의 패턴은 당신에게 평화를 필요로 한다고 사과하도록, 선의를 불신하도록, 거절을 기대하도록, 혹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위축되는 것을 배운 장소로 돌아가도록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반응들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 와서 그것이 성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며 반복된 것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역사를 부인하거나 가족을 비난하거나 모든 어려움에 초자연적인 설명이 있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고 다른 반응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경건한 성찰의 언어에서 저주는 고통이 스스로를 반복해야 한다는, 실패가 은혜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혹은 모든 새로운 시작이 결국 오래된 종결과 비슷해야 한다는 상속된 기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짐은 당신이 모든 결정을 통해 그 기대에 동의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경계와 두려움 사이, 겸손과 자기 속어 사이, 인내와 마비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닫힌 문이 판결이 아니라 경계일 수 있다는, 지연된 명확함이 정직하게 머무는 초대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과거를 뒤에 두는 것이 그것과 연결된 사람이나 장소를 미워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8월 26일이 모든 결과를 제거하거나 모든 질문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 날짜가 의도적인 인식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편해질 때마다 뒤로 돌아서는 것을 거부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자동적이었던 것이 가시적이 될 수 있고, 가시적이 된 것은 내려놓아지고 검토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8월 26일의 아침이 극적인 징조 없이 도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같은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바닥은 여전히 청소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일은 여전히 인내를 요구할 것이고, 당신의 가족은 여전히 돌봄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당신의 답장되지 않은 메시지는 여전히 답장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방의 어떤 것도 고대의 패턴이 그 권위를 잃었다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침대 옆에 서서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오래된 충동은 당신이 실망할 증거를 찾도록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장해서 느낍니다. 익숙한 추락감이고 이어 후퇴하려는 충동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에 순종하는 대신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쉬며 오늘 진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불편을 공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두려움이 그 순간의 해석자가 되도록 거부할 뿐입니다. 그 조용한 거부는 중요합니다. 저주는 종종 무의식적인 동의, 즉 전투가 정의되기도 전에 패배를 가정하는 반복된 결정에 의해 강화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순종은 주목을 피할 만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직한 대답, 첫 번째 경계, 첫 번째 적용, 첫 번째 휴식의 밤, 혹은 오래된 고발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는 첫 번째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이 준비인지, 거절인지, 종결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인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평화를 인식하기에는 너무 피곤해질 때까지 모든 지연을 분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다른 사람의 가시적인 진보와 비교한 다음 당신의 더 느린 계절을 당신이 잊혀졌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 고대의 패턴은 그 혼란에 의존합니다. 혼란한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웠더라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속된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주기를 떠나고 있다면 당신은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성장의 불편함을 멈추라는 경고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기다림과 준비, 종결과 방향 전환, 재건과 새로운 시작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은 불확실성을 예언으로 바꾸지 않고도 그 질문들을 정직한 성찰로 가져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을 정리하고 더 큰 명확함으로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을 접근하려면 지금 상단의 댓글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절박함 아래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계절은 당신 주변을 바꾸기 전에 당신 안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갑작스러운 설명으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다음 신실한 발걸음은 여전히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종종 당신 앞에 서 있는 가시적인 적대자가 아닙니다. 더 자주 그것은 당신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는 산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을 듣기 어렵게 만드는 의견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즉시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이 받을 유일한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당신의 시간에 대한 신성한 고발처럼 보이게 만드는 비교입니다. 당신이 고대의 패턴을 떠나려 할 때 거짓된 긴급함은 당신이 분별하기보다 반응하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새로운 옷을 입고 도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오래된 상처와 비슷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익숙한 집착을 새로운 기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렬함을 확증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더 조용한 힘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목소리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극적인 움직임으로 저주가 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위는 두려움이 그 권위를 잃고 진리가 다시 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추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끌려가며 거짓으로 고발받고 감금 속에서 잊혀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지연이 유쾌했다고 또는 모든 불의가 축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를 축소하도록 설계된 조건들을 통과하면서도 그 조건들이 그의 최종 성격을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 뒤를 돌아볼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 쓴맛,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초래했는지라는 질문을 외라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각 장소에서 그는 실제로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신실함을 실천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책임을 포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선함이 어리석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 앞에 일어날 때 요셉의 예시는 당신의 결과가 그의 것을 복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아도 평범한 순종 속에서 숨겨진 형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작은 임무에서 정직할 수 있고 당신 앞에 놓인 신뢰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으며 모든 오래된 요구에 이용 가능해지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패턴의 깨어짐은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보기 훨씬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탈환되는 영토는 종종 원한이 모든 결정을 내렸던 내면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 죽이는 스스로를 알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버림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리가 예측 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때 고통스러운 비용을 수반했던 갈등 때문에 필요한 대화를 계속해서 미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건이 기각되었어야 할 훨씬 이후에도 당신 자신에게 오래된 증거를 제시하는 같은 정신적 법정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가시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능하지만 결코 쉬지 않는 삶, 의무로 가득 차 있지만 의도는 비어있는 일정, 그 안에 사는 사람 외에는 모두를 위해 유지되는 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패턴의 결과를 생존하는데 능숙해지면서 생존이 결코 당신의 영구적인 주소가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기억을 지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 증인이 되도록 의도되었을 때 지도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존중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 전에 그것을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잃은 것을 애도할 수 있지만 그 상실을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경고를 기억할 수 있지만 감옥에 충성하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치유는 문이 왜 닫혔는지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금 열린 문을 향해 당신의 몸을 돌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더 큰 주의로 되돌아보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아 8월 26일 고대의 저주가 깨어졌으며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미신으로 바꾸지 않고 정서적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 날짜는 오래된 상속이 더 이상 자동적인 순종을 디서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저주는 당신이 목격한 분노, 배운 비밀, 두려운 결핍 혹은 상속된 침묵을 반복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짐은 참여하는 새로운 거부, 도움을 받는 새로운 기꺼움 혹은 잔인함 없이 말하는 새로운 헌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숫자 코드 826을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이 날짜를 성찰과 새로워진 순종의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간단한 표지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상징으로 남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력된 단어가 영적 결과를 통제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 뒤에 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떠날 허가를 오래된 계절에 묻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가 실천, 경계, 인내 그리고 용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정직함으로 앞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당신의 일부 반응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신의 반응을 명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깊은 갈등은 그 패턴이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또한 기대로서 당신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비밀스럽게 실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비상사태를 위해 모든 감정적 가방을 팩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요구하면서도 통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대답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정죄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해질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떠날 수 없으며 당신은 계속 필요하다고 방어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평온히 한때 나쁜 소식 뒤에 왔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유용함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통이 그 너머의 공백보다 더 관리하기 쉬워 보였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 직장 혹은 실패를 계속해서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그 내부적 배열을 직면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위험하다고 부르지 않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비용을 즉시 검색하지 않고도 좋은 순간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인식은 강력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오래된 패턴은 통찰력을 또 다른 사적인 기억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실제 대화, 재정적 선택, 가족의 요청 혹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나타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찰이 실천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비밀 달력은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의 선택을 검토하고 두려움과 방향을 구분하고 보장된 결과를 향해 서두르지 않고 다음 신실한 발걸음을 식별하는 동안 실용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인식이 감정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열었을 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모든 지나가는 신호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디어들을 사용하여 결정을 늦추고 오늘에 속하는 것을 명확히 하며 공황이 지혜인 척하려는 곳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상단의 댓글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주의를 당신의 다음 결정이 형성되고 있는 조용한 곳으로 되돌리십시오.
그 저주는 당신이 완벽한 단어를 찾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순간들에서 진실된 선택을 실천함에 따라 약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모으는 것으로 그 패턴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를 검토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모든 침묵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추론이 따라잡기 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조여들고 당신의 턱은 다물어지며 당신의 위는 상황이 이전의 상처와 비슷할 때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들은 보살핌을 디서브하지만 그것이 항상 지시는 아닙니다. 동시에 영적 인식은 공황에 의존하지 않는 꾸준한 인식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 인내, 회개, 용기 혹은 휴식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당신의 추론을 거부하거나 당신의 몸을 불신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부분이 기여하도록 허용하되 어떤 단일 반응이 전체 진리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선호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남을 반응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 마지막 질문은 영성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초점을 성격과 순종으로 되돌립니다. 8월 26일에 그 오래된 저주는 과거의 경보와 진리에 기반한 확신 사이의 차이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가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새로운 자유가 현실이 되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위협으로 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을 하지 않고 패턴을 관찰하는 은혜입니다. 특정 대화 후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더 큰 정직함으로 떠납니까? 아니면 더 작아지도록 압박받는다고 느낍니까? 당신의 경계는 존중됩니까? 아니면 배신으로 취급됩니까? 당신은 우려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당신에게 충동적인 고발을 할 허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오래된 생존 반응이 끊임없이 다시 활성화되는 환경을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신실한 반응이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때로는 측정된 거리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저주는 사랑이 모든 형태의 혼란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이해는 사랑이 진리, 한계, 책임, 그리고 상호 책임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두었던 역할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더 작은 긴급함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악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것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는 일들로 채웁니다. 그것은 당신을 충분히 피곤하게 만들어 무감각함을 평화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정직한 것이 불편해질 때마다 다른 설명을 찾도록 당신을 부추깁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의 지시에 순종하기 전에 내일의 두려움을 해결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방식으로 소음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오래된 패턴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위기가 끝난 후에 쉬겠다고, 일정이 정리된 후에 기도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변한 후에 말하겠다고, 그리고 확신을 느낀 후에 시작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확신은 종종 그것을 앞서기보다 신실한 행동 뒤에 따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생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과거를 분석하고도 여전히 당신 앞의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 입은 모든 이유를 연구하고도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경계가 무엇인지 결코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성찰의 움직임이 없을 때 생존합니다. 그러므로 지연이 두려움에 대한 위장이 된 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과장 없이 빗속으로 가져오고 오늘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것은 겸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해야 합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도착합니다. 당신은 몇 달 동안 특정한 습관이 당신의 평화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가 현재 형태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기억으로의 끊임없는 귀환이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기와 받아들이기는 같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는 그 오래된 배열이 갑자기 그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 될 것이라는 환상의 비용을 치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변화할 허가를 줄 것이라는 희망의 비용을 치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모든 지연을 설명할 수 있는 위안의 비용을 치릅니다. 8월 26일에 깨어진 저주를 이 정직한 순간과 연관시키십시오. 당신은 극적인 징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패턴과 흥정하는 것을 멈추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나를 형성했을 수 있지만 나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결과를 지우지 않으며 즉각적인 안락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안에 경계를 세웁니다. 그 경계에서 당신은 돌아가지 않고 애도할 수 있고 접근을 다시 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으며 길이 어려움에서 자유롭다고 프리텐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집 아래에 밀폐된 방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움직임 전체에 걸쳐 지닐 유일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아래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당신의 일상적인 삶, 당신이 일하고 먹고 쉬고 말하는 방들을 나타냅니다. 바닥 아래에는 상속된 두려움, 미완성의 슬픔, 거짓 맹세,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에 질문할 언어를 갖기 전에 형성된 기대들을 담은 방이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가시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구, 일과 성취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봉사로 덮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바닥 부분을 내려다 보지 않고 그 위를 걷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판자들은 당신의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당신은 그 오래된 무거움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목의 날짜는 신비한 손이 극적인 사건을 보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겨진 방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가 어디서도 오지 않는 것처럼 프리텐딩 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은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방을 닫음으로써 생존한 사람에 대한 인내, 진리, 그리고 연민을 가져옵니다. 자유의 첫 번째 증거는 그 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당신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서 발전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강화되었던 해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최악의 순간으로 축소하지 않고 보는 당신의 능력을 깊게 했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계절들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확신에 얼마나 자주 의존했는지 노출시켰을 수 있습니다.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실망조차도 당신이 다시 포기하지 않을 가치들을 명확히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좋게 만들지는 않으며 모든 상처에 감사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형성이 합법적인 슬픔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밀폐된 방에서 그 오래된 자료들은 패배에 대한 기념비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짊어지고 저장되고 진실된 해석을 기다리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오래된 문장,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반복한 고발 혹은 두려움의 순간에 내린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항상 일어난다. 나는 결코 누구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문장들은 한때 당신을 보호했을 수 있지만 위험이 지나갔을 때 보호는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은 그것들을 정체성으로 오해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그 방은 또한 문을 닫아둔 힘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항상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수치, 비밀, 충성 혹은 문을 여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수리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검토하면 그것을 다시 살아야 한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즉각적인 대면을 진리가 요구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진리를 피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주의보다 침묵이 덜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회피를 평화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패턴은 그 덮개 아래에서 번성합니다. 먼지는 쌓이지만 먼지가 그 아래에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밀폐된 방은 평범한 시선으로부터 보호되지만 그 존재는 전체 집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소리는 위의 가구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유도 없이 특정한 주제, 장소 혹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가 만지는 것을 보호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우유부단하다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문은 고발이 연민으로 대체될 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숨긴 것에 대해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고 그 숨겨진 장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생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나는 사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합니다. 폭발도 광경도 아니지만 수년의 압력 후에 움직이는 경첩입니다. 빛이 그 틈으로 들어오고 그 방은 두려움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형체가 없습니다. 그 오래된 두려움은 이름을 갖습니다. 그 상속된 기대는 역사를 갖습니다. 그 거짓된 책임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한때 버림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당신의 정직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은 하루사침에 모든 것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물건을 빛 속으로 가져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에 속하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말하기 전에 사과하는 반사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항목씩 그 방은 위의 집을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당신의 정체성을 위해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방을 기억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은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걷는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비율을 인식합니다. 밀폐된 방은 부인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패턴은 노출되었고 노출은 새로운 청지기 직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짧은 구절 I move forward를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의 간단한 표지입니다. 그것을 공연이나 마법의 공식이 아닌 정직한 구절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애도하는 동안, 여전히 불확실한 동안, 여전히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그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 어제에 대한 끌림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끌림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은